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력한 금융 규제가 실행이 됐죠. 또 더불어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발표 예정인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좀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유심히 잘 시청을 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저희가 이제 1시간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 기다리신 만큼 더욱더 유익한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장 이슈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다고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어쨌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이제 예비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어요. 네.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신도시별 자문위원회 활동도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앞서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가격 온도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특히나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보면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선호하는 지역은 분명하잖아요. 분당 신도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상승력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평촌 신도시가 조금 후발주자로 쫓아가고 있는 상태고, 근데 아이석하게도 규모는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당과의 이야기가 항상 대두돼서 나오는 일산은 조금 가격에서 약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산본,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동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어느 것이든지 부동산은 수요자가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들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일기 신도시가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강남의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투자 가치가 조금 높은 지역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기 신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이제 또 2차로 또 후발 선도지구를 또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수요의 분산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 내에 더욱 적극적인 이슈로 발생할 것이냐인데 수요의 분산을 동반한 이슈로 작용을 할 것이다. 동시에 작용을 할 것이다. 조금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수요자가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이 선도지구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이냐, 즉 단계별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수요자들 선택은 또 달라질 거고, 나머지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곳들, 후발 단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니까 또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이렇게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선택적, 선별적 분석을 좀 더 명확히 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을 볼 텐데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물량이 줄어들면 귀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오르겠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도대체 어느 상태냐 지금? 물론 서울만 나와 있는 상태지만 지역별로 지금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원인을 조금 파악해 보면 돼요. 이게 도대체 전세값이 왜 오르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쏠림 현상이에요.
아파트 쏠림 현상이고,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갱신 청구권이고, 세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토지거래 허가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번에 강력하게 들어온 바로 금융규제입니다. 금융규제인데, 자, 볼게요. 각각을 한번 볼게요. 아파트 쏠림 현상은 결국은 수요의 증가죠. 수요의 증가를 부르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2년 계약을 더하는 거니까 결국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다는 거는 결국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 공급 물량을 줄이는 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를 하게 되면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임대 시장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거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이 두 개가 있고 공급 감소 요인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 번에 몰리면서 앞으로도 전세 가격 상승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수요자를 억누르는 정책은 매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그 시장을 누름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는 것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정말 세밀하고 정확한 타겟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절실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시장 관련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7분 11초. 평소보다 저희가 1시간 늦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저희가 지금부터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요즘 광진구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인데요. 네. 예, 제가 지금 2019년도 6월에 네. 구리 수택동 알파벳 1구역에 재개발 입주권을 산 게 있어요. 네. 예, 지금 그때 당시에는 3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네. 감정평가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나왔고 지금 현재 철거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네. 예, 올 12월 달쯤에 조합원 계약을 한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일반 분양할 예정이고요. 예, 지금 프리미엄이 한 3억 5천 정도 형성이 됐는데 네. 이거를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광진구 살고 있는데 광진구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수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싶은데 네. 예, 뭐 타이밍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가 괜찮을지. 네, 타이밍이 어떨지 네. 언제쯤 괜찮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개발 투자하셔서 소위 좀 재미를 지금 보신 거잖아요. 차익을 보신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볼게요. 저희 이동수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니까 바로 얘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재개발 투자를 잘 하셨네요. 그죠? 네네. 근데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개발의 투자는 그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내가 그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네네. 시간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 이익을 좀 보셨잖아요. 지금 피가 뭐 한 3억 이상 붙은 거니까. 그죠? 네네. 또 2주도 하고 있고 수택지구도 괜찮죠. 여기가 1, 2주가 합하면 세대 수가 한 6천 세대가 넘죠. 그죠? 지금 제가 한 수택 2구역이랑 그다음에 수택 2동에 또 7천 세대가 또 여기 예정이에요. 7천 세대. 이게 한 9천 세대 정도 되죠? 네, 한 10,000세대 정도 예정. 네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같은 규모의 증가 효과까지 이루면서 실제로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네. 이 주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구리에 이제. 그렇죠. 새 아파트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입주한 이후에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광진구에 거주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뭘 비교하는 거냐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간 투자를 더 했을 때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
네네.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투자를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만약에 광진구로 갈아탔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이건 갈아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봐요. 이제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지역을 한번 넓혀보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럼 구리하고 어쨌든 구리는 경기도니까 그럼 구리하고 결국은 크게 보면은 서울의 싸움인데 사실은 구리하고 서울 싸움을 보기 전에 그냥 구리하고 광진구 싸움을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건데 가격의 탄력성이 좋고 가격의 탄력성이 변동이 빠르게 반응을 하려면 결국은 수요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재개발 지역에서 좋은 거는 맞지만 단순하게 구리하고 광진구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어느 쪽에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시장의 탄력성이 좋아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진입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광진구 쪽이. 근데 우리 시청자님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답인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광진구 쪽에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빨리 모이고 그만큼 가격의 변동폭도 훨씬 크겠죠. 네. 클 거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 자, 구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요? 더 오르겠죠. 더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익을 봤을 때 적당한 시점에 광진구로 갈아타는 거 저는 찬성해요. 네. 네, 찬성을 하고 광진구에도 지금 갈아탈 아파트 많잖아요. 보신 아파트 있으세요? 저는 그냥 특별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서. 와, 아직까지 생각 못 했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가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애매하기는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수택 2구역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내가 그럼 만약에 광야역의 광장극동을 가지고 있든가, 그죠? 네. 네네. 아니면 여기 보면은 양남 초등학교 옆에 이 한양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아파트는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진입하는 장벽이 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차순위로 그러면 이 광진구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요 광장동 일대 학원가가 형성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요런 단지들 여기 현대 단지들이 몰려 있는데 이런 단지들하고도 한번 2차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도 아마 앞으로 5년, 7년, 10년이 흐르면 제 생각에는 이쪽 지역들의 가격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갈아타서 이제는 추가적 수익은 서울 광진구에서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빨리 도달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비교 대상이 좀 나타나니까 조금 더 판단이 빠르시죠?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판단 빨리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갈아타서 다른 곳으로 가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